현재에서는 원금을 실은 정비대표와 세입 세출 결산서, 특별회계 집행현황 및 보관금 현황을 첨부하여 대의원 총회에 보고합니다. 본 감사관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 최문철, 감사 조성우, 감사 배종영 이사입니다. 감사 보고하셨는데 감사님께 질문할 건 조금 있다가 질문 받도록 하고요. 먼저 전에 보면 항상 감사 보고를 먼저 쓰는 순서가 이제 예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산결사 심의 문과위원회 간사님 어느 방에 계신가요? 네. 또 나와서 보고해 주시죠. 간사님. 간사님이 맞아요? 위원장님이 나오시면 그 역사상 사실 한 방에서 못하고 이렇게 4개 방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양해를 해주시고 각 방에서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영명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예산결산 심의국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결산 위원장 영명입니다. 예결산 심의국가위원회는 2021년 4월 10일 의장님, 부장님, 간사님 그리고 15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취업 정관 제36조 제2항과 제3항에 의거하여 2019년 미불금 회계, 2020년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계는 108억 8천여만 원이고 지출은 2월 28일까지 88억 4천여만 원이며 2월은 20억 2천여만 원입니다. 미불금 지출 후 2월금 예상액은 13억 2천여만 원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2월금은 12억 3천여만 원으로 예산액 5억 9천여만 원에 비해 6억 3천여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제68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된 반년도 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회무가 축소되었으나 회비 인하의 여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안에 비해 실제 회비 납부율은 70.6%에 그치고 사업비는 33.7% 집행되었으나 보정성 경비가 예산안대로 집행되어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전문의 경과 조치 별도 회계는 아직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21년 2월 28일까지 2월금은 147억 원이며 향후 사업비를 정리하면 80억 정도의 인용이 예상됩니다. 사업 종료가 예상되는 2022년 6월 이후에 이연금 처리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의 신고의 경우 광고 수주의 감소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주 1회 반영하면서 지출도 줄어 재정 상태가 다소 건전해졌으며 시의 신고 TV가 활성화되어 예상보다 지출이 많았으나 수입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 검토입니다. 총무부 홍보부에서 진행이 있고 하부서는 대부분 동결 내지는 삭감되었습니다. 총무부는 10년마다 발간하는 합배당 편찬 때문에 진행되었고 홍보부는 대국민 홍보사업 예산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협업하여 수행하는 공정사업비가 진행되었으며 우익직 사이트 제작에 관한 예산과 자율점검 및 사무처 프로그램 개발이 신설되었습니다.
내결산 심의국가위원회는 2022년 재정과 관련하여 내결산 심의국가위원회 규정 내보조에 의거하여 다음 같이 건의합니다. 협회장 편찬은 온라인되고 있는 협회 창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창립을 독립기구로 연기 건의합니다. 구인문의 사이트 제작과 관련하여 현재 구인문의 사이트 숫자 및 개선을 고려하고 대제적보다는 홍보에 주안점을 두기를 수정 건의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활동이 적어도 예상되는 외부 단체의 활동 및 예를 들어 남북 협력 사업과 같은 지출을 합리적으로 절감하도록 수정 건의합니다. 일단 사업이나 이름뿐인 사업을 정리하여 회계를 간단하게 하도록 수정 건의합니다. 의장당 활동비를 2019년도 회계연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 건의합니다. 외부 회계 감사권은 총회 수임 사항이자 집행부 공약 사업입니다. 현재 선진회계 법인에서 회계 평가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해 주신 이상훈 협회장님을 비롯해 협회 모든 이범인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더욱 회원들을 위해 힘써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네, 이남희 위원님. 여기 지금 질문하실 때는 앞에 단상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그래야 나오는 그리고 저기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대부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일일이 표현을 안 하고 관련한 모든 다 이제 설명 듣고 질문하고 나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이제 통과시켰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일일이 표현 안 하고요. 네, 여러분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통과시켰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잠시 후에 면허신고 제한 설명을 해야 되고 제가 내 안건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능하겠다고 이미 지부장님께 이미 말씀을 다 드렸고 존경하는 전임 회장님들께 항상 감사하고 임원들에도 감사합니다. 회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회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지부장님께 좀 그랬지만 잘 대답하는 것이 특별히 딴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제가 지금부터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질문 답변을 받고 이따가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제안 설명은 1분 안에 다 끝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의원 충북치과의사회장 이광규입니다. 우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 기사를 좀 정확히 써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회계 납부율 감소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올해 올라온 면허 신고, 보수교육 등 거의 회비와 연관된 안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회비 수납률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많은 것을 돌려주시기 위한 노력이 꾸준한 반면 반복적으로 회비가 낭비되는 일들이 있어 대의원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비 납부율이 불경기, 코로나 때문일까요? 저는 회원들의 협회, 지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감사 3분과 저에게 수서가 전달된 분자본 사건 어떠셨나요? 저는 그 어떤 임원도 금전을 횡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의 많은 회원들은 협회에서 회비를 또 해먹고 있구나 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어 회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회비 납부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투서는 그 자체로 내부 유출된 자료일 뿐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완성되지 않은 자료들이기에 불확실한 자료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작년도 비대면 대의원 총회에서 당시 감사보고서에 있던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서 협회에서 한 해 동안 조사를 했겠지만 결과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게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된 최남석 집행부 피이사회 3명의 소송비를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우종 의장님, 최남석 집행부 때 협회 감사하셨죠? 이제 오늘 저는 2019년도 APDC 개막일에 있었던 협회 자료 유출권을 대의원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정기지부 L회원은 박인규 직무대행 시절 정기지부 공문을 통해 최남석 집행부 지출 내역 연락을 요청하고 법원의 가처분을 받아서 APDC 개막일에 협회에서 최남석 3년 지출 내역을 연락했습니다. 당일 연락은 13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협회 임직원은 임원진은 모두 개막식에 참가하여 L회원이 협회 직원 동석하여 13시간 동안 자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취득한 자료를 외부 누설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문을 보냈으며 당시 협회 임원 3분은 입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최남석 집행부 홍보이사 피이사회 3인에 대한 횡령죄 고발 자료로 사용되었고 2년여의 공방 끝에 대법원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비를 회비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부 유출, 고소고발, 무혐의, 소송비 지원, 일종의 레퍼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번 선거철에 악용되는 스토리였죠. 저는 그간 임원들께서 겪었을 마음의 고통에 공감하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회비는 회원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회비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에 소송비 지원은 그 다음에 협회와 감사단이 사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대의원 총회 전까지 위 피이사회 3인 소송비 지원 검토를 위해 다음 2가지 사항을 협회와 감사 측에 요구합니다. 1. 2019년 김성욱 부동석 이해성 감사보고에 따르면 전임 집행부에 대한 회무 열람의 요청에 대하여 양측 변호사 간 합의된 내용과 집행부의 대처 방식이 상이한 적은 대응 과정이 치밀하지 못함이라 생각되며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2019년도 정기지부 L회원의 협회 13시간 자료 유출 사건을 재조사해 주십시오. 과연 어느 누가 무방위 상태에서 13시간 동안 지출 내역을 열어볼 수 있는지, 협회 측에서는 왜 임원진이 참여하지 않았는지, 설마 존경하는 김철수 집행부에서 전임 최남석 집행부 자료 유출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은 것인지 보고서를 대의원께 제출해 주십시오. 2. 최남석 집행부 이사 3명의 소송비 지원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도에 있었던 서울, 울산, 충남지부 행정안건이었던 김세영 전임 회장님 소송비 공탁금이라 불리던 돈 포함 2억 3천만 원 지원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피이사회 3인에 대한 소송비 지원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도 부탁합니다. 회원들의 불신을 해결하는 것은 다시 신뢰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임 회장님들과 집행부의 노고를 잘 알지만 클린 집행부라는 이상훈 집행부의 남은 2년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2가지 질문을 드리고 발언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잘 기억하셨다가 누락 없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상 초유의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없이 마지막 정기감사를 착잡한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김재성 법제이사님께 묻습니다. 김재성 법제이사님 유출된 자료로 고소고발을 진행하신 L 원장님들은 잘 아시나요? 법제이사님은 김철수 협회장부의 선거 무효 소송단 위원이시죠. 당시 선거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선관위와 협회의 문제겠죠. 그런데 그 재선거로 재선거 비용, 임시 대의원 총회, 대의원들이 먼 지방에서 올라오시고 법무 비용으로 2억 원 정도의 회비가 사용됐음을 확인했습니다. 2천여 명의 1년 회비죠. 회비는 회원의 피와 같다 했는데 그런 재선거, 김철수 후보 단일 후보로 나와서 약 80% 찬성으로 재선되셨죠. 법제이사는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인가요? 혹시 법제이사로 재직하시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로 나중에 또 소송을 하실 수 있나요? 법제이사는 회원과 협회의 법적 이익을 지키는 수장인데 지금 이 상황이 회원 눈높이에 맞나요? 스스로 직을 내려놔야 마땅하다 보는데 법제이사님 의견을 제가 오늘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협회장님께 묻습니다. 2020년 7월 21일 이사회에서 회무 열람 규정을 만드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내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클린 집행부에서 김철수 집행부의 지출 내역을 보려고 시도하신 적은 있나요? 그리고 회장님 취임사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회원 여러분께서 70년 만에 판을 바꾸며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저희 치과의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라는 마지막 후임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마지막 관행에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덮어주기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치과의 개혁과 정의를 위해 일해왔던 사람으로서 잘못에 대하여는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화합을 조회한 사람으로 몰아가시는 풍토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임원 선임을 작년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께 위임을 했는데 협회를 상대로 소송한 3분을 법제이사, 회원 민의 수렴 특별위원회, 보조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그분들이 취임사에 말씀하신 치과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인가요? 제가 오늘 반드시 이 자리에서 그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2015년 대의원총회에서 경기지부 이상훈 대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회원들의 의혹이 큰데 여기서 치과의 단합을 위해 덮어주자는 것 회원들이 동의하겠냐면서 총회에서 미불금 조사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밝히고 회원 이용을 시사할 것이라면서 김세영 집행부 미불금 때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분자문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내부 자료 유출에 가담한 협회 직원은 모두 형사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은 지부 회원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답변 시 모함이나 음해 세력이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이 총회의 주인공은 대의원님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존경하는 법제이사님 먼저 제가 드린 질문에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런 제 질문, 저한테도 질문하셨으니까. 네, 법제사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전임 집행부의 해무 자료를 보려는 것가 있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고, 제가 아는 한 아니면 또 제가 허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난 집행부의 해무 자료를 보려고 한 시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취임사에서 화합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양비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분들도 그런 이 협회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지 누군가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고 그게 정당한 방법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모나 음해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순수하게 이게 1000명의 회원들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투표할 권리인데 그거를 못해서 선거 소송을 했다. 여기에 대한 순수성만큼은 저는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협회 내부에서도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나름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렇게 한 객관적으로 실제 똑같은 물건들을 여러 그런 조금씩 케이스를 달리해서 구매를 해서 그래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구성하는 걸 이미 조사해서 발표를 드렸고 새로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내부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서로 투명하게 집행하려는 의욕이 과해서 일어난 일이고 본의 아니게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좀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법회의사님한테 질문한 거는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편하게 하세요. 네, 법제이사 김재성입니다. 지금 지부장님의 질문은 박영채, 강정훈, 이종욱 전임 이사님들에 대한 고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협회에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지 그게 않나요? 아니에요. 질문이 이거잖아요. 저기 이거 뭐야 협회장 선거 모여서서 이제 다시 그런 게 생겨서 또 하실 건지, 그리고 협회 이사로 제식하시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나중에 뭐 그런 걸할 수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협회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겠냐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지부장님께서 질문하신 선거무효 소송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거무효 소송단이 아닙니다. 기사가 잘못 나온 거거든요. 제가 그 기사 관련된 기사를 저도 많이 봤지만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거무효 소송단의 소송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거 고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법제의사로 있으면서 사실 보고받거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단 그런 신문 보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알고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리 협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거는 협회에 동의하길 바라는 거고, 그러면은 김재성 법제사님은 선거무효 소송단하고 관계가 없나요? 예, 저는 전혀? 소송단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고 인터뷰는 왜 하셨어요? 그때 그 신문 기사를 다 봤는데. 신문 기사에 그분들이 저에게 인터뷰할 때 도움 요청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움 요청에 가긴 했지만 제가 소송단도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자, 법제사님. 네. 자, 그렇게 나오시면 그러시면은 법제사님은 그 당시에 협회 측 임원들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이 소송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죠? 제가 전남대학교 그 자리에 나가셨죠? 예, 전남대학교 동창 회장일 때 부탁이 있어서 우리 감사님하고 그때 조영채 총무님하고인가 이재용. 두 번인가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나가셨어요? 그 두 예, 분 나갔습니다. 소송단도 아니신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런 말들을 좀 전달하는데 좀 이렇게 말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이 와서. 법제사님은 김철수 회장님 소송하고 한 관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또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관계는지 알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그 소송단이라고 저에게 의문을 제기하시고 또 안일하게도 믿지 못하시고 기사가 나왔는데도 거짓말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그지만은 그 기사가 어떤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고 제가 그 소송단과 우리 감사님, 총무님, 홍보기사님인가 그때 만났을 때 그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겠다는 게 사실 바로 소송단으로 말씀하시길래 또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반론의 어떤 계기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오해받고 있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건 일단 하겠고요. 제가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사실 보고받지도 않았고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저도 보도에 의해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단 이 대의원총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결정해 주신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 사견임을 전제로 대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첫째, 이 사건은 고발 주체가 협회가 아닙니다. 소송단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이 고발했고 개인을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임기 중에 고소 고발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에게 심도 있게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미리 받았었거나 또 사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알았다면 제가 좀 검토해보고 또 파악해보고 많은 답변을 준비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저는 선고무효소송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제이사로서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다. 이 자리에서 단 제 사견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협회가 고발해서 어떤 패소를 해가지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협회가 고소를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무너져야 될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고발했고 개인을 고발했습니다. 물론 비리건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임기 중에 어떤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제가 이걸 가지고 법제이사로서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명확히 말씀드린 것보다는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사안이라고 그런 답변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직 좀만 계십시오. 제가 한마디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남대의원 최영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임원들도 똑같은 일하는 사람이 될 텐데 앞으로 임원제 시기에 어떤 형들이 문제도 없는데 고소 고발했어요. 그래서 기각됐음에도 항고 재항고를 통해서 계속 임원들이 그러니까 재직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고발당하면 나는 개인으로 좀 임원이 아니니까 협회에서 해줄 수 없으니까 임원 자신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번에 저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찍는 거 안 좋아. 저기 무혐의 작년 20년 12월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예. 저는 당연히 그 협회에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그냥 개인이었으면 당연히 고소고발도 안 했을 텐데 임원으로 재직 때 자기가 실제로 떠나보니 잘못도 없었고 그러니까 형사 고발이나 변호사 비용이나 그런 비용을 사견으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예. 그걸 지불할 법제이사 사견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또 지불을 하게 되면 어차피 협회에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앞으로도 차제에 앞으로도 그런 고소 고발건을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제기할 것인지 그 사견으로 법제에서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된 마음도 사실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또 사견님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부장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협회의 일을 하면서 발생된 일을 가지고 고발은 당했지만 모든 것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명예가 많이 훼손되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소 쪽에서 모든 법률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진행하면서 법적인 문제 말고도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27일 날 어떤 모 후보님께서 이상은 협회장과 손출직 부회장 3분을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7월 8일 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7월 14일 날 또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2021년 1월 21일 날 항고심에서 또다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 집행부의 현 회장님, 현 부회장님, 선출직 회장님, 선출직 부회장님을 직접 형사고발, 명예훼손
고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비용을 협회에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총회에서 여기 답변 됐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다면, 결정해 주신다면 저는 법제이사로서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위원님 들어가시고요. 그 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꼭 이 앞에 마이크에 나와서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끼리는 얘기가 잘 되는데 다른 방에서는 전혀 그 대의원의 질문상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꼭 마이크 여기 앞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대해 답변이나 됐습니까? 네. 이제 지금 한 가지 가지고 지금 시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참고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 6시까지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에. 그 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너무 한 가지 가지고 오래 끌지 마시고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발언하실 때 개인 공격성 발언이나 신상 발언 그런 거는 네. 우선 예, 울산대의원 고용수입니다. 그 질문을 나와서 하니까 나온 김에 제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보조인력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최 회장님의 공약 사항을 이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청회와 연구용역 등의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도의 정착과 도입 시기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제도의 법제화가 우리 두꺼운 책 회무 보고서 350조 공보위원회 업무 중에서 31대 회장 선거에 일부 언론사가 편파 보도로 선거에 개입하였다 해서 이사회 의결로 협회 출입 금지와 취재 제한 조치를 했다고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사회 의결로 하는군요. 근데 이 조치는 이번 집행부 임기 끝까지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협회장이 바뀔 때마다 특히 선거 관련해서 매번 취재 제한 신문사들이 바뀌는 것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자칫 징벌적 언론 통제 수단으로 비춰져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오용 언론만 양산할까 염려됩니다. 여당기가 있으면 야당기가 있듯이 협회에는 지신보가 있고 서울지부에는 치과신문이 있으니 10여 개의 치과 전문지가 모두 획일적인 기사와 사진으로 찬양일마다 다양한 논조로 차별성을 둬야 신선하다고 봅니다. 기사에 대한 판단은 병원 각자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물론 객관성 있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선 이 사회가 개입할 게 아니라 직각의 각층의 인사들과 각 신문사들의 인사들로 구성된 ombudsman 같은 자체 언론 감시기구를 상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